CCTV에 포함. 뭐야? 네 차례인데 왜 코를 그렇게? 자, 본인이 계속 파헤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계속해서 이거. 자, 계속해서 CCTV에 포함. 아니, 코털이가 또 나와가지고. 너무 놀라서. 자, 최우영 기자. 예, 오늘은 본 토크에 앞서서 여기 계신 그 김태현 씨와 신동엽 씨가 정말 가슴 아파할 사진 한 장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쏟았어. 쏟았어. 세상에. 너무 안타깝죠. 저런 건 좀 예, 이제 안타깝죠. 트럭 위에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수상자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트럭이 미끄러진 그런 사건입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은 다행이네요. 멀쩡한 소주와 맥주 무려 110상자가 도로 위에서 저렇게 쓰레기로 변했습니다. 근데 술이 아니라 더한 것들이 이제 도로에 항상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도로에서 만난 악연, 화물차 기사님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흉기. 뭐 화물차가 다니면 어쩔 수 없지만 그걸 제대로 잘 신경 쓰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죠. 우선 오늘 영상부터 먼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것은 이제 실제 상황입니다. 남해 위에서 떨어진 거야. 남해 고속도로를 달리던 한 차량이 바로 앞에 갑자기 대형 컨테이너 박스가 떨어진 건데요. 조금만 빨리 왔으면 그냥. 네, 이처럼 화물차 사고에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그 적재불량입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결국 이제 화물이 낙하하는 건데요. 방금 보여드린 사례에서는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좀 안타까운 영상이 있습니다. 못 보겠어. 예, 여기 부산 광안대교입니다. 한 트레일러 옆을 승용차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안 돼. 컨테이너 박스가 기웃동하게 무서워. 옆에 차량을 덮칩니다. 승용차를. 예, 다행히 피했어. 깔리진 않았고요. 승용차 운전자가 저 가드레일과 컨테이너 박스 사이에 껴가지고 꼈어요? 예, 크게 다쳐서 결국 병원으로 후송이 됐습니다. 예, 이 사고도 역시 이제 컨테이너 박스가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아서 왜 저러고 일어난 겁니다. 꼭 이렇게 대형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더라도 도로 위에 떨어지는 적재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옆에 가드레일 넘어서 이렇게 위험해. 반대 방향 오던 차량에서 짐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는 앞에 가던 차량에서 바람이 부니까 나무 펠릿이 저렇게 종이장처럼 나무 펠릿이 뒤차로 막 날라듭니다. 줄을 제대로 매지 않은 거죠. 그다음에 야간이라 더 위험합니다. 트럭에서 물건이 하나 둘 떨어지더니 빠른 속도로 이제 블랙박스단 차량을 덮칩니다. 다행히 저 사례에서는 사람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화물차 기사님들이 보통 이제 시간에 쫓겨서 무리하게 속도를 내다가 다른 차량을 덮치기도 하는데요. 이제 무거운 짐을 싣고 있으니까는 멈출 때 제동 거리도 그만큼 길어지고 또 멈추는데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한번 사고가 나면은 대형 사고로 이렇게 이어지는 게 십상입니다. 다음은 저 멀리서 레미콘 한 내리막길을 내려오다가 아이고 하나 깔고. 레미콘이 이제 커브길에서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옆으로 쓰러지는 영상입니다. 주변 사람들 6명이 다쳤고요. 병원으로 결국은 후송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사건은 이제 더 끔찍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멀리 레미콘이 다가오다가 오토바이를 피하려다가 그리고 레미콘 자체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칩니다. 예. 오토바이 피하려다가. 차에 여성 3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숨졌고요. 아이고. 레미콘 사건 모두가 적정 속도를 지키지 않아서 벌어진 일입니다. 보통 뒷부분이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부분도 뒷부분 못지않게 똑같이 위험합니다. 서울시내 도로입니다. 덤프트럭이 승용차를 매달고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한 50m를 진행합니다. 왜 저러지? 네, 저걸 찍은 사람들은 이제 덤프트럭 운전자가 갑자기 깜빡이 안 끄고 끼어들기 한 승용차에 대해서 화가 나서 보복 운전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SNS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결과 근데 이제 고의는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이제 덤프트럭 운전자가 차체가 워낙 높아서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이제 들어온 차량을 승용차에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승용차 못 보고 밀어붙인 걸로 이렇게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그래도 저게 덤프트럭도 굉장히 높긴 하지만 이게 밑에를 잘 살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드미러 밑에 볼록 거울이 달려 있어요. 있죠. 그거를 정확하게 자기가 안 봤기 때문에 이것도 그 기사분도 일정 부분에 과실이 있는 거죠. 근데 경찰에서는 이제 그 앞에 끼어든 여성분이 좀 무리하게 정말 예상치 못하게 끼어들어서 여기 났다 이렇게 잠정 결론 내렸고요. 이제 경찰에서도 실제로 이 일이 정말 발생 가능한지 실험을 해봤는데
정말 갑자기 껴든 차량이 안 보였다고 합니다. 그 차마다 또 차이가 있으려나? 저 트럭에서 안 보였기 때문에 그 운전자분의 고의성이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밀고 갈 때는 뭐 앞에 느껴지지 않을까요? 걸쳐 있는 게? 시내니까 사실 그렇게 속도를 많이 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뭐 이렇게.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겠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운전을 할 때 속도를 어느 정도 붙이고 가다가 약간의 경사에서도 그 신호로 안 걸리려고 좀 과속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한번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1단부터 출발을 하면 속도를 붙이기가 거의 힘들어요. 아니 그럼 이제 운전할 때 저는 사실 이제 너무 큰 화물차 뒤는 이제 시야 때문에 많이 안 쫓아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뭐 뒤 아니라 그냥 사방을 다 살펴서 안전운전 해야 되겠어요. 예, 보통 화물차 뒤쪽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앞이나 옆은 위험하다는 생각 덜 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화물차가 보통 일반 승용차보다 차체가 한 4배 정도 높고요. 사이드미러나 후사경이 안 잡히는 사각지대도 1.5배 정도가 넓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방만큼이나 이제 위험한 화물차의 사각지대가 차체 앞에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우회전 차량하고 부딪혀서 나는 보행자 사고의 75%가 화물 트럭이라고 합니다. 근데 차에서 이제 물건이 떨어진다 치면 그 물건은 제 속도가 아니라 엄청난 속도나 뭐 강력해진 힘이 나겠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적재물 위력에 대한 실험이 있는데요. 한 시속 100km로 달리던 차에서 떨어진 캔, 그러니까 알루미늄 캔 15g짜리가 그때 떨어지면은 3kg 정도의 위력을 가진 무거운 물체로 이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그 적재물로 인한 사고도 사실 한 해에 500여 건 정도 됩니다. 화물 트럭에서 떨어지는 적재물은 맞으면 물론 위험하지만 또 피하다가 나는 사고도 많거든요. 그래서 피해도 위험합니다. 아니 결국 우리 화물차 운전자들이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를 애초에 뭐 법으로 정해서 뭐 단속이란 대책을 좀 마련할 수 없을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그 화물 트럭에서 어떻게 물건을 적치하고 이제 고정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걸려봤자 그렇게 처벌이 크지가 않거든요. 그냥 범칙금 5만 원이 전부입니다, 과태료. 5만 원이요? 예. 그러니까 만약 이제 여러 번 그걸로 걸려봤던 분들은 아 걸려도 별거 아니겠네 하고 좀 더 이제 소홀하게 생각하는 아니라는 경우가 생각을 갖고 하는 경우가 있네요.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오늘 도로 위에 악연으로 소개해드린 불량 화물차 기사님들 적정 속도와 기본만 지키시면 화물을 기다리는 고객들이나 도로 위에 운전자들에게 더 좋은 인연으로 남을 수 있을 겁니다.